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5일, 1월 25일이고요. 토요일인데 영상 찍는 만큼, 이 구독자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HLB가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HLB 주주분들 중에 뭐 유튜브를 안 찾아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이러한 하락들, 상승 후에 내려가는 하락,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밑꼬리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자, 지금 자리 솔직히 흔들릴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CMC에 대한 내용들, 그죠? 세 가지 경미한 사항, 요 부분이 결과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가 걱정이 됐잖아요. 왜? 이 멸균 관련된 부분에서 미생물 침투 오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았다. 이거 너무나 심각한 문제 같거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그거죠. 금요일에 종가가 만들어지며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이 CMC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 요거에 대해서 주가가 만약에 빠지고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이 멸균 관련된 내용에서 야, 문제가 심각하나 보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할 겁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주가 빠져서 끝났다면. 근데 주가가 밑꼬리 달고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별거 아니네. 이거 첫 번째 이 멸균 관련돼서 좀 우리가 위험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야, 그러면은 이거 CMC 정말 이 경미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CMC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완 자료를 항서에서 제출하게 되면 이거 뭐냐? 비모도 해결했고 CMC도 해결했고 그럼 뭐야? CRL을 받았던 문제들을 다 해결이 됐네. 그럼 이거 뭐야? 승인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다가 금상첨화로 주가까지 세력들이 잡아서 올려준다면 시장에서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겠어요? 뭐야, HLB 승인되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 달라붙겠죠. 그런 시나리오를 조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가 그거를 예상을 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FDA 직원도 아니고요. HLB 임직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근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1월 6일에 항서가 이 CMC에 대해서 세 가지 경미한 사항을 CMC가 실사가 완료되었고 우리가 블로그를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번 2차 실사는 24년도 12월 30일에 시작해서 25년도 1월 6일에 종료되었다. 보면은 1월 6일에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했죠? 폼 483 보고서 수령 후 비즈니스 데이 기준 15일 안에 CAPA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1월 27일이 데드라인이겠네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분명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HLB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로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모와 CMC에 대한 문제, CMC에 대한 보완 자료 세 가지를 제출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CMC가 해결되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것이며 비모까지 완벽하게 문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CRL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면서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질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감이 언제부터 커지냐? 1월 27일 데드라인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설 기준으로 뭐가 나올까요? 이 제출에 대한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CMC 세 가지 보완사로 제출 완료했다. 쏟아지면서 주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2월 달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월 20일에 그죠? 승인에 대한 판가름이 나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항서가 CMC 제출을 1월 27일에 하면 앞으로 3주에서 4주 후에 EIR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는 나이를 받는 게 가장 깔끔하죠. 아니면 VAI 또는 안 좋은 경우에는 OAI를 받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두 개면 3월 20일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OA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HLB 세력들은 기대감으로. 결과적으로 CMC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만 시장에서 긍정적이게 받아들이면 CRL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이라고 시장은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까지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면 더욱더 어떤 부분이 생긴다? 승인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하락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들도 꼬리를 달고 올라왔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밑에서 물량을 받아먹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물량을 받아먹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 물량을 장악하고 올리는 거니까 이 훨씬 많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는 일단 통계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통계입니다. 이 통계. HLB 평단가를 조사했는데요. 884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여기를 봤을 때 HLB 평단가가 봤을 때 75,000원에서 85,000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85,000원 위로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매물이 전체 884명 중에 매물이 18%밖에 없습니다. 18%. 18%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물이.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85,000원만 돌려주게 된 보다 위로 뻥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거래량만 쏘면 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통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면서 개미들을 붙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2월은 생각보다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5,000원부터 95,000원의 이 매물대 여기만 결과적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9만원, 10만원 구간을 돌려주기가 정말로 쉽지만은 않겠죠. 그죠? 쉽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1월 31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를 볼게요. 자, 먼저 주봉을 좀 살펴보면 주봉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봉이 딱 5일선 주봉 걸려있을 거예요. 밑에 자, 21선 밑에 11선이 있다가 11선이 어떻게 돼?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죠. 11선. 그 밑에 뭐 있어요? 21선. 그 밑에 61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112일선과 224일선 그리고 300일선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평선 정배열이다. 이평선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이평선 정배열. 이건 뭐죠? 주봉상 이평선 정배열이 1월 31일에 만들어집니다. 급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급등. 이평선 정배열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급등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HLB가 수렴을 정말 좋아해요. 이 위쪽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수렴 구간. 이러한 수렴 구간을 결과적으로 위로 돌려주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원래 차트 모양 자체가 여러분 이런 깃발형 모양이잖아요. 이런 깃발형 모양이면 내려오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은 차트예요, 사실. 근데 얘네들 어떻게 오히려 위로 올려버렸단 말이야. 그쵸?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도 내려오고 있는 흐름에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결과적으로 HLB가 급등 전에 만들어내는 패턴들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구간도 결과적으로 밑에 구간까지 수렴을 하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될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뭘 집중해야 되냐면 매도에 대한 관점. 이제 오케이 알겠어. 2월에 급등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승인 때까지 이제 존버 타면 되는 거냐? 저는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야, 뭐야, 결과적으로 뭐 좋다라는 거 아니었어? 2월에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는 지겹게 얘기하지만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리스크. 근데 이 리스크를 우리가 또 언제 관리해야 되냐면 3월 20일 승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5월 14일에 그죠? 요거 CRL을 받을 수 있다, 혹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 정도 정리해놓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CRL, 혹시나 모를 CRL에 대한 리스크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리스크는 뭐냐면 3월 20일을 기다리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항서가 CMC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고 EIR을 받는 이때가 언제요? 2주에서 3주 사이. 이때가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럼 1월 27일에 만약에 FDA 좀 공문 보낸다라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2월 말쯤에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뭘 해야 된다?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헛된 희망을 품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뭐 HLB 하나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정말로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우리가 투자하는 이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자. 근데 저는 참 이 듣기 좋은 말을 정말 싫어해요. 모두가 잘 되는 세상, 모두가 부자 되는 세상, 모두가 공평한 세상, 모두가 형평성 있는 세상. 정말 좋은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더 불공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한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고요.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에 따른 보상이 없어야 돼요. 누군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모두는 똑같이 공평한 평등의 기회, 뭐 다 경제적 자유. 자, HLB 주주분들 중에서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HLB를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투자 금액이 워낙 크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하나 종목 잘 골라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있겠죠. 근데 주식 하나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HLB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야 된다. 결과적으로 결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4만원에서 16만원 갔어요. 만약에 이번 상승 파동에 4배가 올랐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근데 아직 승인은 안 돼 있는 상태야.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야. 자, 4배가 올랐는데 승인은 안 된 상태에서 기대감만 커져 있다. 이거 뭐 해야 돼요? 분할 익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 누구는 그럴 거예요. 4배 올랐으니까 승인이 되니까 4배 올랐겠지. 자, 애초에 잘못됐죠. 4배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승인이 될 기대감 때문에 4배가 오른 거지 승인이 될 거니까 4배가 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리스크 관리는 3월 20일 승인 전이 아닌 CMC 관련된 3가지 경미한 보완 자료를 제출한 이 날부터 언제까지? 2, 3주입니다. EIR을 받는 이때. 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이 나오다가 조정의 흐름이 나오면서 EIR을 받고 VAI가 나올 수 있어요. 슈팅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간,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익절을 돌아가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렸다가 EIR이 뜬다. 근데 VAI가 나왔다. 급등한다. 뭐요? 이때 분할 매도해요. 아니 이거 결국 VAI 나오면 승인이잖아. 승인이잖아. 자, 누가 승인이라고 하죠? 그건 모르는 거죠. 저희가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건 모릅니다. VAI가 나오면 승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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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승인이에요? 아니에요.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지는 거지. 승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승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HLB는 제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내용을 전달드리고 있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가 있고요. 인원이 한 2,600분 정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대응을 하고 저와 함께 HLB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관점 중요한 1월 31일부터 어떻게 할지 같이 잡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요. 위에 번호 010-9201 자, 6369로 HLB 입장이라고 딱 4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보내면 된다고요? 여기 채널 관리에서 제가 채널 링크 영상 설명창에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초대 입장 누르시고 여기 입장요청 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설날 안에 다 19일 것까지 일단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한 분 한 분 다 입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다? 매도에 대한 타점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26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텔레그램방 무료이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몇 번으로 보내라고요? 010-9201-6329로 HLB 입장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 들어오시면 제가 선물도 드릴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제가 헛소리 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4개월 뒤, 3개월 뒤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과연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 원료의약품과 이 CDMO 이쪽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명이 되고 있죠. CDMO 관련돼서 신고가의 영역을 써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삼바가 전고를 뚫을 때 가만히 있는 CDMO가 있을까요? 다 따라오겠죠. 거기다가 미국의 생물보안법까지 발의가 되고 다시 재발의가 되고 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큰 종목들은 CDMO와 원료의약품 쪽에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IRA 법안처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때처럼 이 원자재와 장비를 규제했던, 그죠? 얘네들 리튬 누구요?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 하이드로리튬 몇 배 갔죠? 10배에서 50배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저와 함께 대응하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요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 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 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리 형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 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 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